안녕하세요. 고고TV 이영명입니다. 오늘도 무척 더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힘차고 즐겁고 내일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이 우리를 짜증나게 할지라도 희망은 있다. 그렇습니다. 화이팅!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짬뽕과 짜장, 그리고 흐르는 국물,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아니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조댕이 파이트들입니다.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짬뽕과 짜장, 그리고 흐르는 국물,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플러스 3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조댕이 파이트들입니다. 이낙연이 중앙아시아로 외교를 한다고 8박을 파리를 톡겨버리자 문재인이 이틀 있다 나와서 국민의 비난이 비등해지자 문재인이 이틀 있다 나와서 국무회의에서 하는 말이 정상회의는 대통령 혼자로서 힘들다. 그래서 총리와 분담해서 여러 곳에 정상회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나라가? 문재인 각하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나라가? 한번 대보세요. 일본의 수상과 부수상이 정상회의를 같이 합니까? 미국의 부통령과 대통령이 같이 합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부통령은 부통령이고 수상은 수상이고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국무총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실세 국무총리도 아니죠. 허수아비 국무총리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재인 씨? 대통령은 탑이에요. 탑. 정상회의라는 게 뭡니까? 정상에 있는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일본이 수상과 일본 천황이 같이 정상회의를 한다고 날아다니면은 그 나라 꼴이 어떻겠습니까? 아베가 강한 이유입니다. 문재인 각하는 왜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찌질하기만 합니까? 왜 정상회의까지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내려오세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내려오면 되는 거지. 뭘 나는 정상이고 혼자 하기 힘들어. 그래서 국무총리와 같이 할래.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럼 우리가 뭐하러 대통령을 뽑았어. 국무총리는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 당신이 갖다가 지정한 사람이잖아.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문재인이가 정상회의는 혼자 하기 힘들다. 둘이서 같이 나눠서 분담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힘들어. 혼자 다니기 힘들어. 난 건강도 안 좋아. 말이야 맨날 국빈 방문을 가도 국빈 방문으로 대통령 정용기로 다녀도 그냥 잠깐 사람 보는 게 난 너무 힘들어. 관광하는 게 좋은데 관광은 별로 못하고 정상들 만나서 난 사람 만나는 게 영 불편하고 사람하고 친화력을 만드는 게 힘든데 너무 힘들어. 사람 만나기가 겁나.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까지 외교 참사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플러스 1이면 시너지가 된다. 그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앞에서 외교 정상회의를 하면 시너지가 된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 당신의 마누라 김정숙을 놔두고 이낙연이하고 다뤄. 그렇게 1 플러스 1으로 다뤄. 얼마나 시너지가 있어. 트럼프도 우리나라 올 적에 일본을 방문할 적에 부인도 안 데려오고 멜라니아 안 데려오고 이멜다 데려오고 이멜다 아니야 멜라니아 안 데려오고 이방카 데려오고. 그럼 당신도 문재인 당신도 말이야 그 사람 데려다녀. 누구? 문다해. 김정은이도 지 와이프 안 데려오고 지 동생 얌생이 말도 하기 싫어. 지 여동생을 얌생이 데려오잖아. 똥돼지가 얌생이 데려오잖아요. 그럼 문재인 당신도 마누라 때려치우고 문다이 데려다녀. 그럼 우리가 인정해 줄게. 미국의 트럼프 봐. 이방카가 얼마나 퍼스트레디도 아닌데도 정상회의를 잘해. 연설도 잘하고 각국의 정상들을 갖다가 확 그 미모와 웃음으로 휘어잡고 훈훈한 분위기로. 당신도 그런 걸 갖다가 경험해 봤잖아. 괜히 이낙연한테 내가 건강 힘들고 내가 사람 만나기 힘드니 이낙연하고 같이 정상회담 한다. 정상 외교한다. 이낙연을 비호하지 말란 말이야.
이낙연은 지금 뒤돌아서 저게 왜 저러지? 저게 왜 그러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본격적인 주제. 오늘의 짬뽕과 짜장, 오늘의 짜장과 짬뽕, 그리고 피를 흘린 파편, 붉고 시커먼 국물, 1+1+1, 짬뽕 1, 짜장 1, 파편, 피 흘린 국물, 시커먼 국물, 파편 3. 자, 덜 상한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덜 상한 것부터. 첫째, 이낙연. 1+1+1의 1, 이낙연. 오늘 말을 했죠, 이낙연이가. 상황 악화 시 예기치 못한 사태가 우려된다. 일본에 공개 경고한다 이래버려요. 일본의 무역보복은 상황 악화 시 예기치 못한 사태가 우려된다. 일본에 공개 경고한다. 일본은 외교로 해결하라 이래요. 우리가 할 말이야, 이 사람아. 이낙연 씨, 우리가 할 말이야. 당신도 이 사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네가 한 말이 일본한테 한 말 아니야. 네 스스로 고백을 한 거야. 상황 악화 시 예기치 못한 사태가 우려된다. 이거 한국에 경고되는 거고, 한국에 해당되는 거고, 일본은 공개 경고한다. 일본은 공개 경고하는 게 아니야. 당신들은 맨날 국민에게 공개 경고하고 있어. 국민에게 공개 경고. 외교적 해결로 촉구하라. 이거 일본한테 한 말 아니야. 당신은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야. 상황 악화 시 예기치 못하는 우려가 한국이야, 한국. 일본은 공개 경고 아무리 해봐야 되지도 않아. 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낙연, 당신을 경고한다. 당신 경고. 3번 먹었지? 경고 3번 먹었지? 퇴장해. 퇴장. 경고 3번이면 퇴장해. 경고, 퇴장. 6번이다, 이 사람. 일본에 공개 경고를 한다. 아이고 무서워라. 네가 예측불허다. 이낙연, 당신이 예측불허야. 그래도 말이지, 이낙연이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요새 하는 거 보면은 바보가 돼. 문재인 옆에만 있어서 그런지, 한 2년 동안 문재인 옆에 있어서 그런지, 문재인보다 더한 바보가 돼 있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나는 왜 바보가 되는가? 그대는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바보가 되는 게 누굽니까? 이낙연이죠? 이 사람 바보 됐어요, 지금. 바보. 이낙연 씨, 당신도 누릴 만큼 누렸어. 1인지상 만인지하. 국무총리 2년 반 했으면 됐어요. 문재인 빨 만큼 빨았어요. 그만 집에 가세요, 이제. 그런 말 계속 하려면은. 요만한 존경심도 없어져. 그렇게 똑똑하고 조선일보 기자로서, 동아일보 기자로서 그렇게 필력을 자랑하고 전라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국회의원 때 그 논리적인 말이 이제는 보기도 싫어. 그만 집에 가세요.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그렇게 알콩달콩 살면서 더 이상 똥 묻히지 마세요. 핏똥 묻혀요, 잘못하면. 2년 반 후에 당신도 핏똥 묻힌다고. 그만하세요, 이제. 두 번째, 1+1+1에서 두 번째, 문재인. 오늘 구미에 갔어요, 그죠? 구미에. 구미가 어떤 곳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문재인이가 무슨 납작으로, 무슨 용기로, 거북선 12척이 나와 있다는 기계로 갔나? 박정희를 발굴한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 아닙니까? 구미가 어디예요? 구미가 박정희의 생가 아닙니까? 구미는 박정희가 태어난 곳이고 생가가 있고 생가가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에 의해서 생가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 길에 갔어요. 좌파 공산주의의 수계. 문재인이가 구미를 갔어요. 우리 우파의 정신적인 지주, 우리 진보 우파의 정신적인 지주 박정희를 갖다가 찔러러 간 거야, 이거 찔러러. 구미는 그런 곳이고, 공산적 좌파, 공산주의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다른 곳은 뺏길 수가 있어. 다른 곳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나라를 재건국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국 강변국가로 만든 박정희가 태어난 그것의 박정희는 우리나라의 위인 중에 하나예요.
현대사 75년에, 건국이 현대사 75년에 가장 훌륭한 위인을 찾으라면 박정희예요. 박정희.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그곳에 어떻게 공산적 좌파, 공산적 좌파가, 박정희가 그렇게 싫어하던 공산적 좌파,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 출신을 시장으로 시킬 수가 있나. 나는 구미 주민들 진짜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나도 경상북도 출신이지만은 뭐 나는 어렸을 때 올라왔으니까 별 애정이 없어요. 경상도에서.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볼 적에, 역사적인 통치성을 볼 적에 이런 위대한 인물을 탄생한 구미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시장을 찍고 또 대구에서는 김부겸을 찍고 또 문재인이가 이쪽을 이렇게 해코지 하는데도 허하고 좋아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게 나라가 죽는 징조예요. 이게 나라가 죽는 징조예요. 구미가 어떤 곳이에요? 또 세 번째 구미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삼성 반도체가 피해를 보고 있죠. SK 반도체가 일본의 공격에 의해서 그 불화수소 삼성 구미 공장에서 불화수소를 생산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2명인가 3명인가 한 4명인가 한 5명인가 하여튼 몇 명이 죽어요. 몇 명이 죽고 그러니까 불화수소를 처음에 개발하려면 사고도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모르던 기술 화학물질을 취급하니까 사고 날 염려를 대비해서 그죠? 그것도 염려하고 우리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나 국가는. 우리가 전쟁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도전을 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편하고 처음에 월급 많이 주고 그런 데가 어딨어. 처음부터 그냥 흠나는 곳에서 도전하고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정되게 돼 있지. 그럼 불화수소 삼성 구미 공장 불화수소가 그런 걸 알면서 시작했는데 불화수소 사고 때문에 사고가 나요. 가스가 유출돼가지고. 그게 언제가 2012년인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때 발작적으로 반대한 게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이 아니에요. 문재인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공장이 있을 수가 없다. 이 공장 폐쇄시켜야 한다. 그랬던 게 삼성 불화수소 공장 아닙니까? 그래 지금 2012년이면 지금 7년 후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7년 동안 했으면 삼성이 투자했으면 개발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예요? 이 불화수소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근데 문재인 이 사람은 지금 3천억을 갖다가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불화수소 개발하겠다. 아주 뚱딴지 같은 말, 아주 거지 같은 말만 지금 씹어내고 있어. 그렇죠? 지가 저질러놓고, 지가 재앙을 불러놓고, 지가 막아가지고 지가 해결도 안 하고, 기업한테 뒤집어서 돈 줄 테니 개발해, 돈 줄 테니까 개발해. 몇 조가 들려도 몰아줄 걸. 3천억 줄 테니까 개발해. 그것도 한 군데 업체만 아니라 수백 군데에다가 1억 줄게 해. 5천만 원 줄게. 500만 원 줄게.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우리는 선전선동꾼 또는 뭐뭐뭐다. 그죠? 뭐뭐뭐는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구미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은, 자, 문재인이가 1+1+1의 두 번째 완, 문재인이가 구미에 가서 오늘, 구미형 일자리로 고용창출과 국산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렇게 선언을 또 해요. 큰일 났어요, 구미. 이제 문재인이가 지나가니까 구미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쑥대밭이 된다. 고용창출과 국산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상생 일자리를 만들겠다. 구미는 4차 혁명지의 발상지다. 지랄하고 자빠졌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구미는 건건히 숨 쉬어갔던 구미는 어떻게 된다? 병든 토끼인데 지금도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노조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노조는 누구 편이다? 문재인 편이다. 구미 공장들이 알토랑같이 돌아가던 전자공장 그런 것들이 전자 부품 조립 이런 업체들이 민노총이 들어가면서 쑥밭이 되고 폐허가 됐죠. 그게 지금 문재인이가 간 거야. 그죠? 이제 병든 구미는 문재인이가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된다? 병든 토끼는 죽는다. 죽어요. 문재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 산업은 망가진다. 현대자동차 가서 스마트 팩토리고 스마트 공장을 말을 하더니 수소차를 말하더니 일본이 수소차와 스마트 팩토리 원천 기술을 갖다 차단시켜버려요. 삼성 반도체 가서 시스템 반도체를 갖다가 말을 하더니 일본이 삼성 시스템 반도체를 차단시켜버려요. 문재인이 지나가서는 그것은 어떻게 된다? 그 산업 현장은 죽는다.
세 번째, 1+1+1의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 침략 특위, 일본 경제 침략 특위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외신 기자회견. 오늘 주전으로 뛴 두 명이 있는데, 이거 축구도 못해. 주전으로 뛴 두 명이 있어요. 최재성과 김민석. 나는 최재성은 얘는 비합리적이고 꼴통인 줄 알았는데, 김민석 얘는 처음에 참 신선했어요. 김대중에 의해서 영등포구에서 당선될 적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 한 2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면서 굶으면서 지냈으니까 애가 아주 괴물로 변했어요. 얘가 김민석이가. 나 참 이상해요. 김민석이가 변한 거고. 그러니까 좌빨에 문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재성이 오늘 일본 경제 침략 특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피해마저 무시하는 당연시하는 일본은 가미가제 특공대 진주만을 자살로 공격한 가미가제 특공대가 왔다 이렇게 막말을 해버려요. 이거 일본 기사에 보도될 거예요. 일본인들이 오늘도 90%가 일본은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야 된다. 10%는 좀 심하다. 오늘 다시 발표됐어요. 근데 100%로 들어갈 거야. 이 정도면. 일본의 자살 가미가제 특공대. 한심하죠? 치부를 건드릴 걸 건드려야 돼요. 일본은 자살 가미가제 특공대로 어떻게 됐어요? 미국 항공모함을 격추시켜버려요. 그게 일본의 기계예요. 일본의 기계를 얘가 지금 폄하한 거예요. 일본 정신을 폄하한 거예요. 최재성이 꼴통이. 그러면 최재성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뭐냐? 한국은 축창자의 공갈단이냐? 죽창자의 공갈단이야? 또 최재성이 또 이런 망발을 해요.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식품을 도쿄올림픽 때 전 세계인에게 먹이려고 한다. 일본은 무슨 후진국이다. 일본은 미개국이다. 일본은 세계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류 최대의 축제 올림픽을 이렇게 폄하해요. 이거 난리 날 거예요. 내일 보세요. 일본에서 난리 납니다. 이 말 듣고. 그러면 일본 기자가 물어봅니다. 최재성한테. 그럼 한국이 도쿄올림픽 불참 통보로 우리가 기사 써도 되겠느냐 하니까 입 싹 닫고 어물쩡물 그래요. 어떻게 된다? 세계 최대의 축제 내년 도쿄올림픽 한국만 못 간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한국만 못 갈 수도 있어요. 보세요. 가면은 엄청나게 일본인들한테 비난받을 겁니다. 보세요. 안 그래도 일본 애들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가지고 무식 용감해가지고 감정이 안 좋은데 가미가제 특공대를 건드리고 일본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부정식품을 원자력 식품을 세계인에 먹이로 한다 이런 망발을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싹 돌아설 겁니다. 10%마저도. 응? 우리가 가고 싶어도 아마 도쿄올림픽 못 갈 수 있어요. 보세요.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김민석이 나와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 위안부를 국가 강간, 국가 납치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 국가 강간, 국가 납치. 일본의 행위는 경제 침략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이건 누가 제 말이에요? 위안부를 국가 강간, 맞아요, 이거는. 그런데 일본의 행위를 어떻게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언제 침략 당했어? 야, 김민석이. 우리가 일본한테 경제 침략 당했냐? 일본의 경제적인 무기를 갖고 왔냐? 우리한테? 현재 미지미지하고 선전포고 한 거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너도. 헷가닥 돌지 말고. 그대 앞에만 서면 좁히고 싶어라. 정신 차려, 임마. 이 사람아. 한심하지. 김민석은 이런 말을 해요. 전 세계 양심이 도쿄올림픽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는 전 세계적인 민간 불매 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지금 일본 국민들은 20년의 침체를 겪고 재부활을 했어요. 그 재부활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것이 도쿄올림픽이에요. 일본의 아베가 개헌 세력과 개헌선을 확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도쿄올림픽을 지금 일본 아베 후반기 집권에서 최고의 주력 사업으로 삼고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에 일본의 위상을 갖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사람, 얘도 엄청난 망발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망발. 보세요, 이제. 내일 어떻게 반응이나. 일주일 후에. 내일 모레 어떻게 일본인들이 반응하나. 일본인들이 싹 죽을 겁니다. 한국 저거 덮해. 한국 저것들 너무 미개해. 어떻게 우리나라 국가적인 산업을 이렇게 비하하고 세계인이 우리를 한테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느냐. 세계인들한테 호감 주사를 해보면은, 일본을 좋아한다 하면 한 90% 나오고, 한국을 좋아한다는 10% 뿐이 안 나와요. 안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만 우물을 깨고 위해서 한국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도쿄올림픽은 어떻게 된다? 한국만 못 가게 될 것이다. 한국만 못 가게 될 것이다. 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아유, 자, 우리는 지금 100년 전 대한제국이 아니라 고종만 지키겠다는 백성과 간신들을 보고 있죠. 100년 전 우리나라 백성들이 대한민국을 지키자가 아니라 대한제국을 지키자가 아니라 대한제국이 어떻게든 우리의 왕 고종만 지키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고종을 지키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종과 민비를 지키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대한제국 우리나라가 망했죠? 그죠? 식민지가 됐죠? 지금 그런 형상이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문재인과 이낙연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단결을 선언해. 이 사람 왜 조댕이만 파이트를 하고 있어? 왜 조댕이만 싹 잘라가지고 조댕이만 여기서 나불대냐고. 몸은 따로 정신은 따로 조댕이만. 단결을 요청해. 단결을 일본하고 그 이낙연이 대통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이해찬이 최재성이 뭐 일본과 단결하자 그래 이 사람들아. 그러면 더 편하지. 그럼 내가 조댕이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일본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지랄 연병을 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냐 하면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바보들이 사는 나라에서 우리같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가 같이 바보가 되고 있어요. 같이 바보가 된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뭡니까? 이런 현상이 바보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나라. 그죠? 국가의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광고도 보시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고고TV의 여명이었습니다.